이강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 가지 판결을 통해서 지역주택조합 홍보관 공사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은 모두 지역주택조합 홍보관 리모델링 공사, 그냥 일반 공사인데 리모델링 공사라고 하더라도 이거 둘 다 새로 신축하는 부분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홍보관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 아파트에 모델하우스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 분양 아파트들의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가설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임시로 설치를 하는 부분이고 홍보관 같은 경우는 가설 건축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관 같은 경우는 반드시 기존에 있던 건물이라든지 건물로 등재된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물에서만 홍보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규제를 하는 부분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일반 분양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 이제 쓰다가 다른 일반 분양으로 넘기지 않고 지역주택조합으로 넘겨서 모델하우스 가설 건축물에서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주택조합 홍보관 관련해 가지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양측 모두 청구를 했는데 광주법원 같은 경우는 계약에 따라서 그대로 지급을 해라 라는 판결이 이루어졌고 부산고등법원 판결에서는 계약에 따른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부당이득으로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조합 측이 부당이득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해라 라는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왜 이렇게 판결이 달라졌는지 한번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광주지방법원 판례 사안을 보면 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 리모델링 공사라고 해서 11억 7천만 원 계약을 했고 조합원 모집 30%를 하게 되면 중도금으로 5억 8,500만 원, 조합원 모집 50% 달성을 하면 잔금으로 5억 8,500만 원 해서 다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합원 모집이 50%를 초과해서 달성을 했는데도 공사대금으로 중도금까지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공사 대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중도금 같은 경우도 1,500만 원 정도 지급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대부분 금액은 받았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투어졌고 조합원 50% 모집이 되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합원 모집이 되었다라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신탁사의 입금 내역을 보게 되면 확인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많은 지역주택조합들과 신탁사 계약을 보면 조합원 모집이 50% 이상 되고 플러스 창립 총회를 하면 업무 대행비를 일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대행사 측에서도 어쨌든 조합원 모집 50%를 하고 창립 총회 하는데 혈안인 곳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합원 모집이 50%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위조합원, 흔히 뭐 가라조합원들을 넣어가지고 50%를 채우는 경우들도 간혹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경우에 있어서는 50% 초과 부분에 있어서 조합 측에 오히려 당시에 제대로 조합원 모집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0%가 됐다 안 됐다 이런 부분들이 다투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지급 공사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자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피고 대리인 원고 대리인에게 나머지 잔금을 50%가 되었으니까 지급을 해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사실 뒤에 판결을 본다라고 하면 이 1심 광주지방법원 이 판례에 있어서는 피고 대리인이 잔금 미지급 공사 대금을 그냥 단순히 인정을 해버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소 아쉬운 대처가 있었다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판결을 보면 역시 공사를 한 주식회사 A와 B 지역주택조합 사이에 공사 대금과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을 했고 공사 대금 9억 5천만 원을 청구를 하면서 예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습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부분이 사실 핵심적인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B조합이 이미 지급한 2억 1,600만 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 도급계약, 모델하우스 건설과 관련된 도급계약이 무효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역주택조합을 규율하는 주택법의 시행규칙 제7조 제5항에서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의 결의를 거쳐라 라고 되어 있어서 이 해당 홍보관 공사도급 계약은 통의 의결 없이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이 유효하다라고 했지만 법원에서는 포괄 위임만으로는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도급 계약은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는데 계약 금액은 13억 7천만 원이었는데 실제 지출 비용은 8억 5천만 원. 하청업체에 실제 지급한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4억 1,700만 원이 있어서 실제 지출한 비용 8억 5천만 원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4억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인정을 해서 반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실제 지출 비용 8억 5천만 원은 이미 지출을 했던 하청업체 지출했던 비용이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금액과 인정된 금액을 모두 합치면 사실 실제 지출 비용만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도급 계약을 받은 입장에서는 이 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 원청업체라고 할 수 있죠. 원청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득도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공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직접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못 받게 된 것인데 아마 본인들이 직접 공사한 부분이 없었을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는 것이 실제로 직접 공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자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었을 건데 일종의 계약만 따가지고 그대로 하도급을 줘버린 이러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중간에 이득 없이 그냥 줘버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판결과 가장 다른 부분은 조국 계약이 무효다라고 되었고 실제로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을 했다라는 것으로 앞서 판결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라는 것이 이렇게 주택법 시행 규칙에서 나와 있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같은 경우는 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대체로 총회 결의가 없다라는 점에서 이 총회 결의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창립총회를 하면서 기존에 맺었던 계약에 대해서 추인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부분을 추인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계약으로서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앞서 사례에서도 창립총회에서 계약 추인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하지 않은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계약에 따른 부분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다만 앞서 부분에 있어서도 이 창립총회라든지 그 이후 총회에서도 이런 홍보관 계약과 관련된 부분이 명확하게 추인이 된 부분이 없거나 아니면 총회 결의가 된 부분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주장해봤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산고등법원에서 나왔던 판결 내용과 관련된 법조항을 살펴보면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주택법 시행 규칙에서는 8가지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합 규약을 변경하거나 자금 차입 및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합 규약은 변경뿐만 아니라 사실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지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그리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해당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부분이고 예산으로 정했다라고 하면 별도의 총회 결의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계약이 유효한데 예산 같은 경우도 사업비 세부 항목별 사용 계획이 포함된 예산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을 지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예산으로 정하든 정하지 않든 모두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1년 예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 연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년 기준 예산을 반드시 결의를 받아야지 가능합니다. 또 그 외의 사항을 본다 하면 업무 대행사 선정이라든지 변경, 계약 체결 부분, 시공사 선정하는 부분들, 그리고 조합 임원 선임, 또 조합원별 분담 내역, 조합원 분담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원 분담금에 대해서도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조합 해산 결의 및 해산 시 회계 보고에 대해서도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 시의 회계 보고 부분도 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해산 시에는 단순히 해산만 결의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회계 보고도 포함을 하셔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유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사례에서 본다라고 하면 모든 지역주택조합이 거의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봅니다. 해당 조합 같은 경우도 공사비가 11억 7천만 원이나 드는 홍보관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가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별도 유니트를 또 설치를 하게 되고 유니트 같은 경우는 뭐 하나만 설치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통 한 두세 개씩을 설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안에 구조공사를 전부 다 하는 것과 사실상 마찬가지가 되는 부분들이어서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조합원 모집을 어느 정도 달성을 하면 무조건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어서 초기 조합원 모집을 하게 되면 그 비용들은 대부분 홍보비라든지 면 뭐 모집 수수료 그리고 이러한 홍보관 건설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대부분 지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조합원 모집 부분들 뭐 적게는 20-30%에서 많은 경우에는 40-50%까지도 사실상 사업에 직접적인 투입이 아니라 조합원 모집에 드는 비용들이 대부분 나가게 되고 또 업무 대행비 지급을 하고 그러고 나면 실제로 사업에 실제 필요한 비용이 많이 남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조합원 50% 모집해 가지고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이러한 비용들이 사전에 지출이 됐고 그것을 초기에 다 받아가도록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뭐 돈을 흥청망청 초반에 다 써버린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납부한 분담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조합 설립인가 이전에는 50% 이상 지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도 이제 뭐 업무 대행비 같은 경우는 사업 승인 신청 이전까지는 50% 이상 받아가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이러한 제한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돈을 제대로 사업비에 투입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뭐 법령에서도 해두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탁사 측에서도 사실상 사업을 어떻게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신탁사 같은 경우도 그냥 돈만 대충 챙기고 말이지 사실 이 사업 부분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든 안 되든 자기들은 뭐 특별한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서 너무 돈 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그렇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조합들 같은 경우도 초기 분담금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그리고 초기에 사업이 실제 진행되는 것이 아닌 다른 부대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